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강의는 영교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강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내년부터 제가 김수아 선생님이랑 카페를 좀 분리하려고 합니다. 김수아 선생님이 이제 카페를 많이 하시는데 저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너무 적어서 저는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오프라인이라든지 카톡 아이디,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010-3864-5317인데 혹시 이제 그 전화로 하시면 자기 전화번호가 또 노출될까봐 또 싫어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아이디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톡은 아무 때나 보내셔도 돼요. 이제 밤에도 어저께도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밤 12시 4분에 저한테 질문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본 척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답을 했는데 보통 때 제가 잠을 잘 때는 꺼놓습니다. 근데 뭐 1시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면 그분이 12시 4분 했다는 것은 제가 1시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답변 드리고 하니까 저는 뭐 새벽에 하셔도 울리진 않으니까 제가 밤 잘 때는 꺼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올려두시면 발견하자마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카페보다 톡. 이게 지금 조정 기간이라서 하반기에서는 카페도 쓰고 카톡도 하다가 내년 초부터는 이제 카톡 할 거니까 내년까지는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2차 하셔야 되니까. 그죠? 네.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차를 하셔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봐야 되니까 저 미크 1024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출문 이제 몇 번 문제를 먼저 보냐면 A형 9번 문제 잠깐 먼저 볼까요? A형 9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하실 교육자시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저는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이비 누난 선생님은 현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이라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미리 정해준 이거를 따라와라 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넌 된다라고 하는 오드링걸 메소드적인 그런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니즈가 뭐고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뭐고 원트가 뭔지를 먼저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려면 카페를 좀 잘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이제 최진원 선생님이나 김수환 선생님 카페뿐만 아니라 뭐 한마음이라든지 또는 뭐 영어 교사들 카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카페에서 보면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같진 않은데 오늘 다른 데서 좀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제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카페를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지돈 선생님은 김수환 선생님, 최지돈 선생님은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김수환 선생님은 이제 직강에서 선생님들과 되게 많이 인터랙션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저한테 불만이 있어도 김수환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선생님하고 이제 최지돈 선생님이 저한테 일단 너 뭐고 있잖아. 딴 거는 모르겠는데 디렉션이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리고 좀 혹시 긴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문제를 제가 편집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편집을 합니다. 1회부터 6회까지 제가 편집을 하는데 딴에는 제가 한글 조작 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고 올해부터는 이제 3등분씩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뿌려놓고 검토 좀 해주세요 했더니 김수환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최시원 선생님 A 9번 디렉션 이거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딱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쉽게 해가지고 그냥 identify the clarification request, identify the meaning negotiation strategy하고 explain the reason 이렇게 그냥 쉽게 하면 안 될까라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기입형 문제에서 살펴보는 기출에 나오는 그 디렉션이죠. 네, 그렇죠. 사실 요거를 2점으로 따로 내고 요거 나머지 걸로만 4점을 해도 저는 좋습니다. 왜죠? 문제를 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 문제에 기입형을 집어넣는 이유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기입형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라고. 왜냐하면 영교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서술형은 좀 쉽게 나오고 기입형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입형을 좀 더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할 때도 물론 이거 없이 그냥 주고 서술형 문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기입형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얘를 붙였으니까 이 한 줄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5줄이나 되니까 되게 길죠. 근데 이 디렉션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업테이크가 시험에 나왔던 서큘러 모큐션의 답이었던 그 디렉션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누가 카페에서 디렉션이 너무 길다든지 이제 이해가 안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기출 문제를 공부 안 한 거예요. 기출 문제 디렉션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썼는데,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한테 이제 저는 기출 문제 디렉션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라고 기출 문제 디렉션을 했더니 알았어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할 말씀 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말하셨죠. 왜냐하면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디렉션을 더 심플리피케이션 된 디렉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보다 더 컨사이즈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더 실전적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렉션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예요? 난 기출을 안 하겠다라고 또는 기출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누가 카페에 올리면 이 사람은 지금 내 밑에 깔아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2013년 객관식 기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기입형이 2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연구에서도 기출이 이제 한 문제 CAT 그 합격한 사람들의 경우 또는 대부분의 사람 경우 CAT는 맞췄는데 액션 리서치는 틀리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액션 리서치를 틀렸는데도 합격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술형 영어학은 조금 어려운데 서술형 기입형 영어학은 그래도 서술형보다는 쉽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 교사였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영어 교사했고 임용고사를 봤으니까요. 다음에 1형은 기입형이 진짜 어렵다 한 문제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교는 그래도 뭐 다들 영어 교육 전공하셨으니까 얘는 그냥 다 쉬워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대신 기입형에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온다.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통은 생각하죠. 그런데 작년에 합격한 사람 중에 그러면서 보통 서술형을 다 맞느냐?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서술형 B의 맨 마지막 번호를, 즉 어세스먼트 문제 있잖아요. 그 네 개의 오리지널 아이템하고 리바이즈드 아이템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틀리신 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교에서는 서술형이 한 문제 어렵고 기입형이 한 문제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그런 비율로 출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나머지 맞추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한 문제 한 문제, 기입형 한 문제, 서술형 한 문제를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기입형 2문제, 서술형 한 2-3문제를 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빌드업이 돼야지. 왜냐하면 딱 시험에 뭐가 딱 나올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어떤 높은 수준의 문제가 랭귀지 어세스먼트에 나왔다면 그 정도 수준의 어려운 문제가 라이팅에서도 나올 수 있고 리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의 그런 수준의 문제를 이제 풀게 해서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 킬러 문항을 맞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인터레스트 또는 니즈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도 타협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그 수준을 좀 맞추려고 이제 올해는 되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김수아 선생님하고 이제 최진원 선생님도 이제 문제에서 자신들의 문제는 되게 좋은데 이제 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걸 충분히 동료 교사니까 그것도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조금 더 비율을 더 많게 하려고 했어요. 기입형도 어렵게 하고 서술형도 한 문제 말고 한 2-3문제 어렵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서술형을 일단은 다 쉽게 한번 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입형 한 문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입형 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맞추고 한 문제 틀리신 분 있죠. 대부분이 그랬죠. 채점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입형 2문제는 다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틀릴 문제는 뭐였느냐? 아까 나왔던 A 9번에 그
서술형 내 기평, 그거는 좀 못 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냈고, 나머지 두 문제는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또 이거 풀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는지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지 제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된 거다라고 해야지, 내가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2013년 문제인데요. 2013년 문제 23번을 보면 23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내가 하이스쿨 잉글리시 티처가 이런 이제 쭉 했는데, 여기서 correct statement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답이 이거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이니까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들 친구 어떤 분이 작년에 이 디렉션을 쫙 읽다가 이 액션 리서치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걸 찾아보고, 요번 작년 시험에서 몇 달 전에 있었던, 한 6, 7달 전에 있었던 작년 시험에서 액션 리서치 문제를 맡았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시험 문제들 있잖아요. 전에 했던 시험 문제에서 이제까지 최근 시험 문제에 안 나왔던 키워드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CAT도 다 시험 문제 나왔고요. 또 이건 말고 최근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보캐블러리 뎁스 문제였는데, 보캐블러리 뎁스 문제는 08년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리서치까지도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뤘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기출문제를 빵꾸 뚫으면 당연히 액션 리서치 정도의 킬러 문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만약에 기출문제를 벗어나서 키워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막 0.1% 정답률이 나오는 시험 문제면 그 욕을 먹어도 되겠죠? 그 욕을 먹어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거를 빵꾸 뚫었는데 여러분이 틀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낸 사람이 너무 어렵게 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거티브 에비던스, 포지티브 에비던스입니다. 지금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기출문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져볼 텐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에서 포지티브 에비던스,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시험에 더 나올 것 같으냐, 똑같은 두 단어인데 액션 리서치가 나올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영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은 전자라고 대답할까요, 후자라고 대답할까요? 전자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포지티브 에비던스, 네거티브 에비던스, 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근데 시험 문제는 뭐다?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죠. 범위가 늘어나면 지엽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욕을 좀 먹겠죠. 지엽적으로 내니까요. 중요한 키워드들을 암기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저는 이제 19회 모의고사를 1년에 하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제 모의고사는 가가지고 이제 걸러지겠죠. 그래서 어차피 지엽적인 문제를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실력을 꼭 맞춰야 되는 문제, CAT 같은 것들은 사실은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였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세스먼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교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죠. 어학이나 일형에서 좀 틀리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출 문제에 대한 키워드의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기출 문제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충 자료는 다 기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액션 리서치보다는 포지티브 에비던스,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더 코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교에서 시험에 나올 거 하면 저게 나올까 이거 나올 것 같아,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영어 교육 공부하는 사람 포지티브, 네거티브 에비던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페에서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지금 필요한 키워드구나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디펜스를 할 테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아닌데 시험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올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BP나 PL에서 요즘 들어 뜨고 있는 단어인 에이전시라는 개념은 제가 00년도 이전 시험 문제까지 다 있는데 한글 파일로 있어가지고 한번 컨트롤 파인드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서매틱 롤로 2번 딱 나왔습니다. 영교 문제에서 나오신지 모르는군요. 인풋 프로세싱 문제에서 한 번 나왔고 CR 태스크 문제에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딱 2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튜던트 에이전시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에이전시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할 만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입형 문제의 지금 출제 근거는 다 이전 기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것들은 그 정도의 원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내는 것이지 그런 것들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8문제를 내거나 7문제를 냅니다. 7문제 내는 거는 이제 3주마다 한 번씩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모두 이제 8문제 냈다가 8문제 냈다가 7문제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8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8문제를 내건 7문제를 내건 2문제는 기출문제를 냅니다. 기출문제에서 약간 변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텍트 해가지고 그대로 냅니다. 근데 물론 기출문제에서 기입형으로 나왔던 걸 서술형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 했던 것을 객관식 문제의 키워드가 만약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이다.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또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이면 이거를 쓰게 서술형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그 2문제를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08년도 이전에 걸 냅니다. 왜냐하면 08년도 이전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보케블러리 뎁스에 그 뎁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09년도 이후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맞췄는데 저는 08년도 이전까지 기출문제를 다뤘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3, 4월, 5, 6월 공부했던 분들은 그거 다 맞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 이후의 문제를 한 문제 이렇게 내가지고 내는데 8문제인 경우는 2문제 다 서술형 문제로 냅니다. 그다음에 7문제인 경우는 한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기입형으로 하나 내고 한 문제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항상 2문제를 연습하는 겁니다. 안 써주면 또 헷갈리죠. 8문제를 낼 때가 있고 7문제를 낼 때 있는데 둘 다 2문제인데요. 둘 다 2문제, 한 문제 기출 문제를 내는데 한 문제는 08년도 이전, 한 문제는 09년도 이후 이렇게 내는데 7문제일 경우는 08년도고 09년도건 둘 중에 한 문제가 기입형 문제. 얘는 둘 다 서술형 문제. 이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전 기출 문제에서의 키워드들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09년도 이후나 또는 14년도 이후 기출 문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액션 리서치가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있을 시기에, 그러니까는 객관식 시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만 공부한다든지 또는 객관식 시험 문제 전에 있었던 기입형 문제에서 08년도에 보케블러리 뎁스가 나왔으니까 또 나온 것입니다. 나왔다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뎁스라는 키워드를 잡고 싶은 사람은 08년도 이전까지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레코멘데이션입니다. 레코멘데이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설이 길었는데 3번 문제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기출 문제로 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로 내지 않고 제가 읽은 책 그 챕터별로 시험 문제를 파일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먼저 이제 출제한 다음에 서술형 문제와 키워드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입형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입형을 나중에 냈는데 이렇게 냈는데 문제를 내고 나서 이제 포지티브 에비던스나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어디서 나왔냐고 보니까 이게 또 기출 문제였더라고요. 게다가 기출 문제인데 바로 다음 문제에 대한 해설에 바로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기출 문제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기출 문제로 낸 문제는 아니다. 그럼 출처는 어디냐? 출처는 로드 앨리슨 선생님의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Interaction이라는 책에 나온 것이고 우리 08년도 전국 기출 문제에서 바로 나왔던 그 키워드입니다.
앞에 나온 것은요. 그 08년도 문제에서 나왔던 이제 above the plate라는 그 예시 말고 세 개의 예시를 로드 앨리스 선생님이 드는데 그 나머지 예시는 기출문제 썼으니까 빼고 나머지 하나, 둘 문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들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above the plate 나왔던 그런 시험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above the plate, segment the constituent. 제가 하는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기출문제 다시 보세요. 08년도. 왜냐면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예시와 비슷한 레벨의 동일 원서의 동일 위치의 예시니까 좀 알아두어야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comprehensible input이 나왔기 때문에 comprehensible input은 당연히 답이 되지 않는데 comprehensible 쓰신 분이 있는데요. As in the Oliver interaction hypothesis에서 소개하면서 interaction hypothesis는 롱의 것인데 그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로드 앨리스 선생님이 평가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Interaction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는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가 왜 좋은지 첫 번째, 인풋을 주는 기회가 되게 높아진다. 두 번째,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높아져서 좋다. 인터랙션을 하면. 세 번째, 인터랙션 상황에서 아웃풋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서 좋다라고 해서 세 가지 좋은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n the early version, negotiation is seen as enabling us to obtain more 해가지고 comprehensible input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comprehensible input이 나왔으니까 얘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답이 아니죠. Thereby supplying them 뭐냐? 여기 정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Models of what is grammatical and acceptable. 이게 grammatical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positive evidence가 됩니다. positive evidence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retired라고 하는 것이 retire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제 그 reformul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later version of interaction hypothesis 또한 이런 인풋을 comprehensible input 즉 포지티브 에비던스만 준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뭐의 R밖에 안 돼요? 크라션의 R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건 말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무엇이냐? 크라션은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컴프레hensible 인풋만 있으면 다 되니까 문법 교육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제로 그라마 옵션을 썼습니다. 그렇죠? non-interface 포지션 썼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later version of interaction hypothesis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provision of 뭐 해가지고 롱이 말하기를 direct or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grammatical. 여기하고 정의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direct or indirect evidence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했을 때 이제 그라마티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 쓰고 있는데 대한 정보를 주거나 또는 시그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드백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피드백을 쓰긴 하셨지만 여기에서 Models of what is grammatical을 쓰신 분은 이거의 대꾸인 네거티브 에비던스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얘는 언제 나오느냐? 피드백을 할 때 나온다라고 하니까 얘는 피드백이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설을 보시면요. 12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이미 퍼저티브 에비던스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퍼저티브 에비던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I have a brother. I bought chocolate for a brother 했더니 관사 디터미너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you bought chocolate for your brother 해서 I를 특히 U로 바꾸는 이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거나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뭐의 특징이라고 했죠? 리퀘스트. 1인칭에서 2인칭, 2인칭에서 1인칭 바뀌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implicit하고 unobtrusive 하기 때문에. 3인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면서 for brother가 for your brother로 리퀘스트가 나타났으니까 리퀘스트 자체가 뭐예요? reformulation minus error잖아요. reformulation minus error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뭐다? positive evidence다. 근데 얘는 피드백의 일종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옳은 거라는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리퀘스트는 포지티브 에비던스면서 네거티브 에비던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진술에서 포지티브 에비던스를 풀어봐야 된다? 맞습니다. 특히 피드백에서 포지티브 에비던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Explicit correction and request.
나머지 것들은 아웃풋 프롬프트이니까 네거티브 에비던스 낼 수 있어도 포지티브 에비던스 낼 수 없겠죠. 답은 이거였고요. 다음에 08년도 대전 기출문제 나중에 말한 것 같더니 제가 이제 먼저는 최근 기출문제에서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이게 바로 그 문제였네. 포지티브 에비던스,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나오면서 우리 지문에서 나왔던 건 그대로 씁니다.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정의가 위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쓴 거죠. Direct와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correct. 우리가 보통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픽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formation what is grammatical. 또는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Information what is not grammatical. 그것만 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는 얘가 Direct와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correct해서 grammatical인 것 같아서 포지티브 에비던스의 정의처럼 보이지만 롱은 얘를 네거티브 에비던스의 정의라고 썼고 얘를 뭐라고 썼다? 얘를 마들이라고 썼다. 포지티브 에비던스 여기 이제 책이 밝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일부를 여기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얘는 내가 뽑은 원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수들이 뽑은 원서에 나와 있던 정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컨사이즈한 네거티브 에비던스, 포지티브 에비던스의 정의에 얘를 당연히 덧붙이거나 또는 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노티스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러면 2번 문제에 대한 디펜스는 된 겁니까? 3번 문제? 그렇죠. 액션 리서치보다는 내가 낸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건 있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더 코어에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좋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죠. 저는 제 문제가 더 좋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갈 뿐이죠. 근데 따라갈 때 겉껍질만 너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액션 리서치가 나왔다고 이제부터 글로서리야 다 외울 거야? 그러다가 정작 코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코어에 접근한 키워드. 근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지금 정답률로 따지면 지금 요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자주 나오는데 정답률로 따지면 지금 현재에서 여기 직강에서는 킬러 문항에 속합니다. 그 뭐예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팅 세미나를 하면 오답 보기가 뭐가 나오는지 다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신이 썼던 오답 보기 또 이제 안 실리면 또 죄송합니다. 침침해요. 안 실리면 또 섭해요. 자기가 오답 보기라도.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닝 디고시에이션 얘는 써도 되죠. 두 단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기 니고시에이션 있으니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된다. 제가 지금 놀리는 게 아니라 negotiation meaning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negotiation of meaning이나 negotiation for meaning이라는 세 단어짜리는 있어도 negotiation meaning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걸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뭔가를 한 단어로 처리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제가 지적할 만한 얼토당토하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짜리니까. 그런데 조합이 안 되는 키워드는 쓰면 안 되죠. 그건 전공자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제 카페에 올려놓은 그 마인드맵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입형 키워드를 특히 한 단어짜리는 틀려도 돼. 근데 네 단어짜리? GPD?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두 단어짜리는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두 단어짜리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한 단어짜리는 틀릴 수가 있죠. 그거는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안 틀립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왔다. 이게 네거티브 에비던스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based on A, identify one teacher 했으니까 one teacher 하기만 하면 2점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보통 답이 미스터 최입니다. 제가 미스터 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나오면 미스터 최는 이제 제가 아니라 최진호, 여기 미스 김은 김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identify one teacher 하는데 more appropriate teacher talk. 그러면 teacher talk에 대해서 여기 나왔겠죠? 근데 여기 제 디렉션 잘 보십시오. 기출 디렉션에 보면 explain the reason도 있고 explain the reasons도 있습니다. reasons에서는 두 가지 이상을 써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문제에서 두 가지 이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디렉션 할 때 그것도 되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도 통과할 것과 두 가지를 다 써야지 통과시킬 것을 구분합니다. 저는. 알겠죠? 기출문제를 내신 분들이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안 해봐서. 근데 저는 구분하니까 이것까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TEE가 중요하다. TEE. Teach English in English.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의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인풋이 중요하다, 아웃풋이 중요하다, 스웨인의, 그다음에 인터랙션이 중요하다는 세 가지 큰 줄기인데 그 중에서 두 개, 뭐예요? 인풋과 인터랙션에 대해서 TE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를 하나 대고 인터랙션에 관련해서 TE를 보충할 수 있는 의견을 하나 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두 개 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1점. 여기서 돼야지 합해서 이제 1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클래시엔, I 플러스 1. 넘어가겠어요. 뭘 봐야 되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recommendation. in the classroom. 뭐 해라? B에서 나 이제 다 알아. A에서 했던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B지. 그러면 A에서 repetition over simplification이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라고 시험 시간에 오케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A의 general한 진술이 B에서 스페시픽한 에비던스로 나올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reason 하는데 reason을 그냥 쓰지 말고 잘 보세요. explain the reason 한 다음에 어떨 때는 with evidence from B가 있고 어떨 때는 specific example이 있을 것입니다. evidence를 할 때는 그냥 서술 해도 맞았다고 할 거지만 example을 쓸 때는 따옴표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뭐가 repetition 되어 있고 뭐가 simplify 되는지 하나만 쓰면 됩니다. 둘 다 써주면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제 데이터였고요. 두 번째, 인터랙션.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비고치키 나오고. 근데 우리는 뭐만 쓰면 된다? In the classroom, recommendation is instructional question. question 쓴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학생이 리스판스를 끌어낸 거. 그것이 recommendation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예시가 있고 여기에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둘 다 쓰면 excellent죠. 퍼펙트입니다. 근데 하나씩만 써도 굿입니다. 여기서만 두 개 쓰면 점수 깎입니다. 여기서만 두 개 쓰면 점수 깎인다. 그러면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비교는 항상 동일 레벨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Let's listen to dialogue 똑같다. What's the three above 똑같다. Three monsters 똑같다. 근데 달라졌다. Can you tell me the name? Do you like the story? 다음에 똑같이 page 65, there are 7 sentences 나오는데 Open your page 65. page 65. Can you see the picture over the blank? picture over the blank에서 여기 나왔네. 문장을 다 쓰지 않고 simplification 한 거죠. 게다가 repetition 돼 있습니다. 65가.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 없는 질문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인상적인 분이 답을 잘 썼어요. 그러면서 인터랙션을 조정했기 때문에 최 교사가 잘했다. 최시원 교사 잘했다고 쳐줘서 점수를 다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시로는 What's the story about? It's about 3 months. 이거 봐라. 선생님이 질문해가지고 학생들의 리스판스를 일스테이지 않았느냐 라고 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죠? 미스터 최도 똑같이 발문했기 때문에 미즈 김도 똑같이 발문했기 때문에 뭘 한 것에 대한 이그젠플이 아닙니다. 따라서 0.5점 감점입니다. 거기까지 저는 채점할 때 보니까 채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무도 저를 이제 판단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끼리의 기호입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틀린 거는요. 내가 읽다가 삐치면 오답 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읽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될 만한 것만 밑줄 쳐요. 어느 경우에는 문장 전체가 키워드라서 또는 엑설런트 답안 내신 분은 쭉쭉 쫙 줄 쳐 있어요. 다 정말 잘 썼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이제 실수한 것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앞에 설명도 너무 잘하고 인터랙션 했던 거 너무 좋은데 more appropriate teacher 톡에 대한 예시가 아니므로 0.5점, 0.5점만 간점입니다. 왜냐하면 서술은 잘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최 고르시기만 하면 2점입니다. 너무 좋죠? 첫 번째 뭐가 좋으느냐?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것은 A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얘를 쓰는 게 키워드가 아닙니다. 뭘 써야 되느냐? repeat과 simplification을 정확히 써주는 것이 0.5점. 다음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example 즈 했는데 여기 example 하나 여기 example 하나 해도 example 즈가 되니까요. 꼭 두 개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시를 들면 돼야 돼. 그건 안 되죠. 따라서 얘 0.5점, 0.5점에서 1점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insertion questions 이거에 대한 것은 쓸 필요가 없고 이거 두 개가 합해가지고 0.5점, 0.5점 합해서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하나가 없으면 그래도 0.5점 줍니다. 대신 두 개의 예시를 다 쓰면 excellent. 여기도 두 개의 예시를 다 쓰면 perfect. 제가 이제 써드립니다. 그래서 4점에도 레벨이 있어요. 키워드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황송한 사람한테는 제가 퍼펙트 점수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excellent. 그 다음에는 good. 그 다음에 그냥 4점. 그래서 여기가 하나씩만 썼으면 그냥 good. 4점. 근데 뭐 이런 키워드까지 다 맞춰서 쓰면 excellent. 둘 다 예시 썼으면 perfect 이렇게 드리니까 4점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쓰십시오. 키워드를. 그래야지 그게 기입형에서 연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기출문제라서 낸 겁니다. 05년도 서울 기출문제였습니다. 05년도 서울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가 빵꾸 뚫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 빵꾸 뚫어 있었는데 다른 데 빵꾸 뚫어 있던 거는 그냥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고 이번에는 요걸 시험 문제 내라고 이제 해봤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테이크에 대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모방해서 어터런스를 찾고 하라고. 그래서 fill in the blank 하면 1점. identify where the meaning negotiation strategy take place에서 여기 writing the specific utterance 하게 되면 1점. select strategy 하면 1점. explain 하면 1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 clarification, request, comprehension check, confirmation check 이제는 쉽죠. I'm sorry, I beg your pardon 또는 excuse me 나오면 clarification, request가 됩니다. 그 뭐예요? request a clarification of the previous utterance라고 쓰시면 되겠죠. 또는 seek assistan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낸 겁니다. 역시 킬러 문항이라서 많이 킬링 당하셨는데 이게 왜 외워야 되는 키워드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ification. 우리 시험에 물론 이게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러면 너 지금 네이티브도 낼 거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물어볼까 봐. 얘가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텀이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할게. modification 하면 우리는 뭘 많이 기억합니까? modification의 두 가지 종류. 뭐지? simplification과 elaboration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08년도 이전에. 그래서 또 elaboration이라든지 simplification은 교육학에서 중요 주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15년에 시험 문제 기입형이 뭐가 나왔냐면 enthralled라는 단어가 막 쓰면서 코리안 people 나오면서 lexical modification과 syntactic modification modification의 종류인 simplification과 elaboration과는 다른 저거는 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xical modification과 syntactic modification이 나왔죠. 시험에 나왔었어요? 네? 08년도 이전도 아니고 15년도인가 이렇게 나왔어. 기입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lexical과 syntactic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는 얼마나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의 바탕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modification에는 lexical과 syntactic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lexical이 있으면 위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질문을 바꿉니다. morphology 아래에 뭐가 있지? phonology. 그렇죠? 그래서
phonological modific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를 you are 라고 말한다든지 하는 거. 발음을 좀 더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phonological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도 있을까? syntax 다음에 뭐가 있을까? 대답 좀 하지. 머릿속으로. discourser 같은 거 나올 것 같잖아요? discourser. 그런데 modification은 discourser이라고 하지 않고 또는 discourse modifica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interactional mo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interactional modification은 뭐냐면 단순히 발음 하나, 단순히 단어 하나, 단순히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제를 일로 오는 거야.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뭐 했어? 영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깐만 너 지금 단어를 뭐야? decent 해야 되는데 decent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무슨 말 한 거야? 라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와서 폼에 대해서 안 따라잡고 있네. 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미닝을 찾기 위해서 뮤추얼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을 인터랙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랙셔널 모디피케이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modified interaction이라고 합니다. 롱이 말했습니다. 그럼 modified interaction은 뭐냐? 왜 lexical modification과 syntactic modification을 같이 안 다루느냐?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게 negotiation of meaning입니다. 그래서 negotiation of meaning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negotiation meaning을 defining word로 modified interaction이라고 하거나 또는 interactional modific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meaning negotiation 사람들이 너무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롱도 놀랄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meaning negotiation만 남고 interactional modification과 modified interaction은 이제 가라앉게 됐죠. 하지만 그 분들의 책, 로드 앨리스의 책이라든지 또는 마이클 롱의 책에 보면 modified interaction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 다루느냐? 얘는 어디서 다루는 거지? Chapter 6, Syllabus Design and Material Development에 다룹니다. 그렇잖아요. 렉시컬 모디피케이션과 syntax 모디피케이션 어디서 다뤄? 매터리얼에서 다루잖아. 매터리얼 어댑테이션에서. 그런데 인터랙셔널 모디피케이션, 미닝 네고시에이션 어디서 다루지? 2장에서 다루잖아요. 랭귀지 아퀴션에서, 세컨 아퀴션 또는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 다루죠. 그래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얘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고 다 중요한데 얘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시험 문제 낸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니까 아주 옛날 것도 아니고 05년대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는 모디피케이션이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1점. 뭐 2점도 아니고 얘는 I'm sorry, beg your pardon,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1점입니다. 어느 때는 first 부분만 써도 1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by writing the specific utterance에 있으니까 얘를 안 쓰면 안 되죠. 얘를 안 쓰면 안 되죠. 얘는 포지션 또는 로케이션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키워드를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글쓰기 습관,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그다음에 이거 한다. 근데 그냥 데피니션을 외웠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B에서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면 Understanding the others preceding utterance에 대한 예시를 주면 더 좋겠죠. 그냥 정의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냥 이건 암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거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어시스턴스 인 Understanding the others preceding utterance까지만 써도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것이 B의 에비던스를 근거로 썼다라고 하면 특히 preceding evidence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건데 advantage 그래서 good point로 바꿨구나라고 해서 advantage를 써주면 얘는 플러스 알파 저한테 공부한 것으로 과시하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Display your competence. 그래서 이분은 안심이 되죠. 아 이렇게까지 썼다면 이분은 지금 영교는 만점 받을 뿐이다 라고 저한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것까지 한번 써보도록 노력하십시오. 항상 뭐예요?
에비던스를 B에서 가져와라. 다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05년도 서울 기출문제였고요. 굿포인트로 바꾼 거였었는데 물론 니고시에이션과 인풋을 쓰는 것이 그때 당시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주 나이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니고시에이션과 인풋을 시험 문제 내면 픽!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컴프렌서블이 있고 미닝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낼 겁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끼리 알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액션 리서치를 내는 분들이 설마 이렇게 이제 쉬운 문제를 내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 낼 수 있다. 잘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모디피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맨 끝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러닝 티칭이라는 짐 스크리브너의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 2장의 주요 키워드가 이건 아시죠? 제가 이제 1주차에는 1, 2장에서 시험 내고 2주차에는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 내고 그 실러버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공부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스캐폴딩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니까 물론 스캐폴딩을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스캐폴딩을 그냥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멋있게 문제 내려고 여기 예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제 그 원서에서는 모두 9가지의 스캐폴딩 테크닉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또 모호한 것이 있을까봐 하나는 빼고 8가지는 낸 다음에 정답을 다 맞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시험 문제를 먼저 보면 Based on the information identified the technique에서 1번부터 8번이니까 물론 영어로 만약에 6번이면 unobtrusively saying the correct form of incorrect form 해도 되겠지만 6번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6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해놨으니까 여기 어멍 18이니까 물론 숫자로 쓰면 더 간단해서 좋겠지만 풀어서도 상관없고요. 2점 되겠고요. 다음에 explain 2점이니까 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showing interest and agreeing, nodding, eye contact, yes 이렇게 쓰니까 여기도 말로 하는 것도 1번인가 보다라고 캐치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그 원서에서 보면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으면 하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 유치원생으로 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이 정도 애교는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빼가지고 너무 어렵게 됐잖아. 나한테 컴플레인 하진 않겠죠. 설마?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다음에 얘는요. 질문했잖아. 근데 이 좋은 점은 뺀 게 아니라 그 5번에서 설명하는 asking brief question이니까 여기 퀘스천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거 에코잉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코잉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에코잉은 메아리잖아. 뭐야? 앞에 말한 거 그대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대신 얕잡아 보면서 disparagingly 하면서 뭐 베드룸? 가짜는 게 뭐 베드룸? 이게 베드룸인데 베스룸이잖아 할 때 에코잉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코잉 모르면 쓰지 마시고 인커리지먼트 아니고 브리프 퀘스천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책에서 and then he went, he wanted는 퀘스천이 아니잖아요. 뭐죠? 센텐스 헤드죠. 근데 이거를 괄호해 놓고 예시는 이걸로 놓고 전체적인 스캐폴딩 테크닉에서 한번 골라봐라라고 데이터를 줄 때는 요걸 줬어요. 그래서 퀘스천이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뺀 거 아닙니다. 어렵게 내려고 어는 뺐습니다. 어까지 있으면 정말 날 욕할까 봐. 이게 쉽게 낸다고 하더니 얘가 미쳤구나. 어가 있는데 어가 뭔지라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 또 욕할까 봐 어는 뺐는데 얘는 what do they do가 있어서 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빼져 있는 거였어요. 센텐스 헤드만 있고 퀘스천이 없네. 근데 얘는 괄호친 거니까 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퀘스천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틀리신 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5번인데 A에서 2번이라는 답이 하나 나왔고 아직 채점 다 끝나지 않았지만 B번에서 3번이라는 답이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1번, 5번 1점, 1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A에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왜 1번이냐? Showing his interest and agreeing 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A만 쓴 것이지 evidence from A and B가 아니잖아요. 2023년부터 evidence from B도 아니고 evidence from A and B라고 썼으니까 A에서 조금, B에서 조금 써야지
답이 확실히 맞겠죠? 그렇다면 A에 있는 것이 뭐야? Showing is interest or agreeing. 얘는 agreeing은 아니고 interest인 것 같대. 그러면 뭐에 대한 interest? 아직 나오지 않은 topic. 요걸 써야지 B의 에비던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합쳐가지고 1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예시 썼다. 얘도 0.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또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래야지 A, B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쓰려면 얘만 딱 쓰고 를 말했기 때문이다. 봐. 테크닉은 1번이다. 를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B에서만 에비던스 된 거지 A에 대한 서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2023년 디렉션에서는 황인 없습니다. 0점적 감점입니다. 어디서 감점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B에서 에비던스 다 썼는데 거기서 감점된 겁니다. 그러니까 A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가요? 이제는 토픽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지. 이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 해서는 안 되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해봐 라고 한 거지. 너가 얘기할 것이 뭐 어떤 연인에 대한 누가 했대? 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성형했대? 뭐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냥 토픽으로 얘기했는데 다음번에 What do they do? 할 때는 뭐야? 익스트림 아이어닝에 대해서 알면서 그걸 더 많이 얘기해줘라고 익스텐션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 encourage student extend 여기까지 A인데 얘만 쓰지 말고 여기도 또 그냥 토픽이라고 쓰지 말고 B에서 익스트림 아이어닝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나오니까 연결해서 써야지 1점이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A도 조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A만 쓰면 설명이 됩니다. B를 써야지 증명이 됩니다. explain with evidence는 설명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예증, 예시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0.5점 감점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바꾸십시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identify가 능사가 아닙니다. 써야지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B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거시기 문제에서는 제일 나와졌지만 스캐폴딩 뭐로 나왔어요? 버벌 가이던스라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왔죠. 세 번째 줄에 support or verbal guidance.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스캐폴딩 나오는 키워드, 즉 인터랙션이 중요한 키워드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느냐?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안 나왔네. 여기 봤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GPD나 뭐 이런 것도 써야죠. Other Regulation이나. 다음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 2번.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나왔습니다. 얘는 올해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에서 집중적으로 했냐면 2년 동안 애플북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들어서 반성의 의미로 영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로드 앨리스, 방금 전에 했던 로드 앨리스. 좀 어려운 분이십니다. 다음에 한 명은 브라운이 아니고 데이빗 누난입니다. 데이빗 누난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쉬운 분. 그래서 올해는 이제 데이빗 누난의 책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라는 책에서 많은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은 다 읽고 문제 출제가 다 끝났고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이게 트리거링하는 서막입니다. 얘는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24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fill in the blank 하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근데도 많이 틀렸어요. 자 보세요. 크라시엔 반갑다. 그럼 뭘 쓸 생각을 해야지? 5가지 하이포테시스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걸 쓰지 왜? 그게 문제입니다. 오토매틱 서티, 컴피턴스, 워시백, 스키마타 이런 단어들은 퍼스트 랭귀지 에퀴션, 세컨드 랭귀지 에퀴션의 주요 키워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1, 2장에서 시험 문제 낸다고 하는데도 왜 딴 곳에서 키워드를 가져와서 쓰죠? 하다못해 스캐폴딩을 써도 혼날 판에 스캐폴딩을 해도 1, 2장의 키워드잖아요. 근데 1, 2장의 키워드가 아닌 뭐 그런 것들 시험 문제 답으로 쓰시면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맨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크라셴의 5가지에 대해서 스키마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크라셴은 영어 교육의 목표를 뭐로 삼았더라? 5가지 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뭐야? 에퀴션입니다. 아니, 지금 머릿속으로 답 못하신 분은 지금 문제 있습니다. 크라셴은 우리가 디디고 올라설 사람인데 밟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근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서 하는 사람은 카페에서 나 욕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서 하는 사람들이야. 기출문제도 안 보고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조용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에퀴션이 중요하다. 뭐보다는? 러닝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지? 얘는 서브 컨셔스한 거야. 얘는 컨셔스한 거야. 그럼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되지? 아까 렉시컬 다음에 싱택트 다음에 어떤 명사가 와야 된다고? 모디피케이션. 얘는 컨셔스한 뭐야? 이거 다 모르네? 얘가 명사면 얘도 서브 컨셔스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 뭐예요? 아주 쉬워. 프로세싱. 사람의 머리 구조가 에퀴션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하다. 얘는 서브 컨셔스한 것이고 얘는 컨셔스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대학자야. 그러면 이게 중요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따라하면 돼. 나만 따라와. 그러면 에퀴션 무조건 이루어져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총론이 아니라 강론을 줘야 됩니다. 그 강론이 뭐예요? 뭘 통해서 에퀴션을 이룰 수 있지? 5가지 가설 중에 얘기하라고.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인풋입니다. 인풋만 주면 된다. 아웃풋 필요 없어. 피드백 필요 없어. 문법 필요 없어. 인풋만 줘. 근데 어떤 인풋이요? 그렇지. 컴프레hensible 인풋.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또 얘기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 중요하지? 그렇죠. affective 필터가 낮은 상황에서 셀프 컨피던스가 높고 모티베이션도 좋고 앵자이티도 낮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게임하고 놀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영어 배우고 싶어? 한국에 있지 마. 와서 놀러와. 돈 쓰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핵심 가설입니다. Acquisition and Input. 여기 핵심 가설이고 보조 가설. Affective Filter. 다음에 Acquisition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Counter example. 즉 러닝을 하면 늘어나는 것 뭐다? 5가지 가설 중에 고르라니까. 모니터. 컨셔스한 러닝 하자 그러면 저거 하면 3인칭 단수 S 틀리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왜 말이 이렇게 나가지? 왜 he go라고 말했지? he goes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accuracy가 높아지는데 fluency는 낮아지게 되겠지. 뭐가 작용하면? 모니터가 작용하면. 근데 초기에는 fluency가 중요해, accuracy가 중요해. fluency가 중요하다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왜냐면 focus on meaning 입장에 서 있으니까. 따라서 제발 초기에는 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가 키워드, 얘가 컨텍스트로 나오면 얘가 키워드로.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요거를 가로치기 내기 쉽겠어요? 요거를 가로치기 내기 쉽겠어요? 그렇지. 얘는 좀 그렇잖아. 영교의 답이 러닝 그러면 그 서울대에서 영교과가 아닌 그 경제학과가 야 영어 교사 시험 문제 답이 러닝이야? 아유 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라고 생각할 때 답이 모니터가 무슨 뜻인데? 모니터가 무슨 TV 모니터 그건 아닌 거지? 너네는 이과도 아닌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감히 넘보지 못한다고. 그런 거를 키워드 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를 쓰는 거야. 그럼 한 가지 가서 뭐가 빠졌지? 09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Natural order. Natural order는 원래 뭘 뒷받침하는 보조의 보조 가설이었냐? 인풋을.
왜냐면 인풋은 어떻게 주는 게 좋대? 컴프레hen서블 인풋은 뭐래? 기호로 나타내면 I 플러스 1이니까 1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다음 단계는 요거야 라고. 그러려면 내추럴 오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다음 단계는 요거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모호하다 라고 밝혀져가지고 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거의 폐기된 가설이에요. 폐기된 가설. 그래서 중심 가설은 뭐다? 요거다 요거. 액퀴션에는 컴프레hensible input. 그거를 대꾸로 카운트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learning and monitor다. 나오잖아. 서브 컨셔스 프로세스가 액퀴션이고 컨셔스가 러닝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크라시엔이 말한 것을 데이비드 누난 선생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시잖아. 랭귀지 디텍티브 메소돌로지 240페이지라고. 크라시엔이 이렇게 말했대. 랭귀지 액퀴션 다 주어가 액퀴션이라고 쭉 얘기한다. 근데 컨셔스 러닝 반전이라는데 근데 컨셔스 러닝은 단지 뭐로써 그러면 러닝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피드백은 크라시엔의 좋아하는 키워드가 아니지. 왜지? 피드백은 그라마티컬한 트리트먼트잖아. 크라시엔은 피드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크라시엔이 컨텍스트로 나오면 답은 피드백이 앞에 without이 있지 않는 한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정답으로 막 그런 걸 쓰시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컨셔스가 나오니까 얘는 특히 뭐로서만 모니터로서만 작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게 밑에 뭐가 나올까? 플루언시하고 에큐러시가 꼭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죠. 에큐러시를 위해서는 역시 나왔잖아. 모니터가 작용하게 되고 플루언시를 위해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어콰이어드 시스템이 나와야지 컨셔스 시스템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앞에 나왔던 acquisition, comprehensible input 가설과 learning, 모니터 가설을 연결해서 출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근데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선생님이 일단 가나다 순으로 저한테 이제 답안지가 오거든요. 근데 가나다 순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김 씨보다는 뭐 강 씨가 앞에 있는데 뒤에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첫 번째 선생님이 뭘 쓰셨냐면 공부하신 분이죠.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CAT가 답인데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라고 쓰면 안 되나요? 원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테스팅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니터인데 모니터링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제가 말했잖아요. 기입형 문제가 정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그랬고 킬러 문항은 모디피케이션 그걸 낸 거야. 근데 첫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교수님 첫 문제부터 아는 분이 쓴 거잖아. 모니터링이면 모니터를 아는 분이 쓴 거잖아. 그래가지고 정답이 모니터가 많이 나올 거 생각해서 일단은 걷습니다. 0점 처리. 그러다가 채점을 해보니까 기입형은 채점하고 들어오거든요. 채점을 해보니까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모니터는 링은 1점을 줬습니다. 근데 원래는 안 됩니다. 옆에 최준호 선생님이 계시길래 이거 본문의 내용을 알게 되면 혹시 이제 그 다른 답을 낼 수 있으니까 모니터가 답인데 모니터가 답인데 모니터링에서 ing에 어를 붙이셔도 돼? 여기는 없죠. 여기는 더니까 뭐 상관없는데 모니터링 된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딱 물어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답을 주시는데 ing는 원래 어가 안 되는데 사전에 등재돼 가지고 딱 명사로 굳어진 거 있잖아. 그래서 독서하면 reading이니까 reading 이거는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셔서 그러면서 자기도 약간 미심쩍었는지 사전을 막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사전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네이버 사전을 딱 찾는 네이버 사전이 아니라 네이버 사전은 좀 이렇게 약식으로만 나와서 제 컴퓨터에 쌓인 그 뭐 에센스 사전인가 그거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예요? uncountable noun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준 선생님이 찾아보시고 근데 uncountable noun이네 안 되겠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헤드워드이긴 한데 표제어이긴 한데 uncountable noun이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데 공부한 거잖아. 1점. 정답률이 나올 때는 1점. 제가 채점 위원했던 거 아시죠? 채점 범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요. 정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채점 범위를 줄여요.
딱 그것만 S 틀려도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대문 여기는 소문자고 여기는 대문자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원래 본문에서는 여기를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 소문자 다 돼요. 대문자 소문자는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문자에 밑줄치면서 소문자에 밑줄치기도 했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스트래터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 되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고, 여기서는 언카운터블 원에는 안 되지만 공부하신 것을 이제 감안해서 1점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됩니다. 크라시엔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시험 문제의 답은 그렇고요. 모니터로 펑션한다. 근데 항상 00년도 이전 기출문제 러닝은 모니터랑 연결되고, 액퀴션은 플루언스랑 연결되고,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영교의 기본. 잘 기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B 5번. Read part of an online forum 쭉 나왔는데 다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죠? 제가 시험 봤던 09년도 논술형 기출문제입니다. 그 논술형 기출문제에서 세 문단을 쓰라고 나왔는데 그중에 한 문단을 시험 문제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 생소하다. 이게 원서에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I always tell 이런 말은 최시영 강사 이거 어떻게 영작했지? 이렇게 놀라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것입니다. 얘는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참고로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Identify the approach 하라고 했으니까 1점. Writing task 뭔가 맞는 것 같은 거 쓰시기만 하면 1점. Explain 하면 2점. 근데 여기서 Social Constructivism이니까 뭐예요? 앞에 시험 문제 봐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지? 비고치키 나왔던 키워드 GPD나 Other Regulation이나 Scaffolding이나 Verbal Guidance나 하다못해 Interaction 이 여러 가지 with more competent user 이 여러 가지 중에 딱 두 가지만 쓰면 1점 1점에서 2점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답은 이렇습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아도 되겠죠. 기출 문제니까 여기 나오니까. Recommend Process Oriented Approach 1점입니다. Suggest Peer Review Task 왜냐면 peer랑 interaction 할 수 있으니까. 또는 Responding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랑 인터랙션 하니까 아무거나 다 괜찮고요. 1점. 여기서 뭐 한다? Exchange feedback on each other's draft에서 writing과 관련된 걸 쓰시는데 이것이 뭐다? Scaffolding, Journal Possible Development, Social Interaction, Cooperative Learning 또는 with a more competent user 이 중에서 두 개만 써도 근데 Scaffolding만 써도 거의 2점 줍니다. 거의. 얘는 다른 거 여러 개 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의 키워드니까요.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야드스틱 나오고 빨간 펜 첨삭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프로세스하고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너가 했던 거에 얼터너티브한 어프로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프로덕트 오리니까 나는 이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쓰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단어가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여기서 지금 내추럴 오더 이게 원래 폐기된 가설인데 우리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액션 리서치급인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은 뭘 중요시한다. 소셜 인터랙션을 중요한다. 또는 코어퍼레이티브 러닝을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피어 리뷰 태스크 또는 딕토글로스 이것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딕토글로스는 라이팅 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룹 내에서 하나의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러면 스캐폴딩이 서로 나타나겠죠? 근데 피어 리뷰 테스트는 진짜 도움을 주려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뭐 한다? 학생들이 스캐폴딩을 주고 저너 프로시마 디벨롭먼트 나오고 이런 키워드들 또는 코어퍼레이티브 한다 또는 하다못해 익스체인지라도 하여튼 뭐라도 발견하기만 하고 근데 얘만 가지고 2점은 안 되고 얘는 확실히 2점 됩니다. 이거 쓴 사람은 다른 것도 엉겹결에 쓰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고 익스체인지 쓰면 인터랙션을 알고 지금 쓴 거 아니면 그냥 대충 쓴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디스플레이 캐션인데 show your competence라고 하는데 그냥 익스체인지 지금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쓰라고 하는데 최대한 꺼낼 수 있는 말이 익스체인지야? 이거는 아닌 거죠. 하다못해 스캐폴딩 써야죠. 헬프라도 써야지. 헬프는 1점. 어시스트 1점. 스캐폴딩 2점. 강하게 나갑니다. 쓰도록 하십시오. B8번. 기출문제라서 더 해설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8번 문제입니다. 이거 잘 나왔어. 이번 시험 문제에서 퀘스천 포메이션이 2021년인가 23년인가 하여튼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거를
모방하면 너무 또 베꼈다고 할까봐 이번에는 문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 문제로 물론 How Languages Are Learned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기출 문제가 바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 건데요. 얘가 지금 몇 스테이지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우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Identify 일단 correct feedback. 여기에 correct feedback이 language acquisition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오니까 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1점. select type 해라. 1점. explain how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question form with feedback. 여기까지 친절하게. 전에 같으면 이건 안 썼는데 feedback 쓴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는 건질 게 없고 밑에 보면 어떻게 하면 recommendation, 주제문, suggest 하면 주제문, recommend 하면 주제문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고등 수학 고등 영어 가르치실 때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EBS가 나가서 가르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suggest 다음에 주제문 나온단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베스트 하려면 인터널 스케줄을 맞춰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recommendation 나오면 주제문이다. 교사가 in the class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일단 assess. 두 번째 teach. teach 뭐 하래? next. 그러면 3수준이면 4수준으로, 4수준이면 5수준으로 가르치라는 게 recommendation이죠. 그렇잖아. 근데 가르칠 때 다른 걸로 가르치지 말고 뭐로 가르치래? 피드백으로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3수준이면 4수준 인풋을 제공하고 4수준이면 5수준 인풋을 제공하라는 거야.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금 위에 있는 학생의 랭귀지 레벨을, 컴피턴스 레벨을 측정하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내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몇 레벨이게 이러고 보면 너무 저차원적이잖아요. 아니구나. 자 보시죠. correct feedback 나왔습니다. 오 이거 뭐지? 일단은 뭐야? Is your mother a piano player? 이거는 일단 correct form이잖아. correct form을 제공했다는 것은 request, correct, express correction 이것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를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은 express correction.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능구렁이같이 얘기하면 request. 둘 다 아닙니다. 너가 선택하라고 하면서 correct한 폼을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input, providing이 아니라 output prompting. 네가 말한 게 확실히 이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클래리피케이션을 했겠습니다. 누가 말했느냐? How Languages Are Learned 지금 두 명의 여자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라이스터와 란타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되고요. 다음에 익스플레인 어떻게 했느냐? 알고 봤더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테이지 3 Other Fronting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 (2021년) 기출문제 푼 사람은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other fronting에서 지금 뭐가 other가 뭐야? is잖아, is. 그러니까 copular is B fronting이 일어난 거지. B fronting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지금 3수준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인버전된 인풋을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assess 3 스테이지 다음에 teach 4 스테이지가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피드백을 교묘하게 이렇게 줘서 그 안에 스테이지 4 인풋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출문제가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이게 쉬운 거였습니다. 근데 얘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니까 그 기출문제에서 넘어가서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서술형에서 이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한 문제고 나머지는 다 쉬운 문제였죠. 지금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출제하기로는 지금 보면 답이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하기에 얘는 쉬웠죠. 1점 또는 스페시픽 어터넌스를 쓰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식스 어터넌스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식스 어터넌스거든요. 이게 티처에. 네. 그러면서 미스터 쉔은 어떻게 다 일단 assess A, teach A, A and B. A하고 teach하는데 뭘 teach했냐? question formation. 정작 A에서는 그냥
퀘스천 포메이션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폼에 대해서 가르쳐라. 또는 누구의 것인지 몰랐잖아요. A에서는. 소형이라고만 써도 어떻게 돼? 이게 패러프레이즈면서 에비던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B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 소형인지 지형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형의 디벨로퍼먼트 스테이지를 어세스했다라고 하면 어세스했다는 것 자체가 A에 있지. 그다음에 소형이 B에 있는 거지. 요거 자체가 A와 B를 에비던스에서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다음에 teach. 뭘 가르쳐? 더 넥스트 스테이지. 왜? 얘가 3수준이니까 4수준 가르쳤어 라고 쓰면 얘가 핵심입니다. 얘가. 근데 이제 4수준까지 이거 지금 4수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4수준 썼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 뒤로 빼지 마시고 모의고사니까 무조건 쓰십시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야지 나중에 서술형 문제에서 요것만 쓰라고 하거나 요것만 쓰라고 해도 이거 4점 되지 사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피드백의 종류를 알고 뭐 설명을 해봐라. 이거 4점 될 수 있잖아.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의 스테이지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봐라. 4점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꾸역꾸역 4점으로 맞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것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잖아. 우리 2021년 문제처럼 어떻게 identify the stage. 그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겸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릴 각오라고 쓰세요. 내가 체크해 줄게.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맞출 겁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 여기 2021년도 풀어본 사람은 스테이지 4를 썼을 것이고, 그러면 엑셀런트 하시고, 만약에 얘를 안 쓰고 그냥 넥스트 레벨 퀘스천으로 응답해줬다라고 해도 정답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굿. 스테이지 4를 쓰면 오 이거 봐라 엑셀런트 이렇게 줍니다. 다음부터 엑셀런트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것인데 밑에서는 레코멘데이션이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인포메이션 갭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수준이냐? 리즈닝 갭 수준입니다. 한 번 더 사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미 기출문제에서 3수준과 4수준이 그라마티칼과 언그라마티칼을 가르는 것이라는 건 다 공부를 한 거죠. 3수준과 4수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프론팅은 언그라마티칼, 인버전은 그라마티칼. 하지만 프론팅도 seems 그라마티칼 할 때가 있다.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앞으로 뺐는데 그거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 네.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B번 마지막 문제 11번 갑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논란의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enhanced output, grammaticalized output 그 문제에서 이제 로드 앨리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내용을 썼는데 아주 쉽게 그냥 출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걸 가지고 뭐가 enhanced output이냐, 뭐가 grammaticalized output이냐 이거를 막 골라내야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세 가지 옵션 중에 두 가지를 고르라는 시험 문제만 냈다. 뭐냐? Identify one outcome. 여기 지금 세 가지 아웃컴이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 아웃컴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치입니다. 이치. 두 개를 고르니까 2점. 그러면 2점입니다. 근데 얘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에만 리스펙티블리가 있어도 물론 그러겠지만 여기도 리스펙티블리가 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같이 서술하지 마시고 따로 명확히 문장을 나눠서 서술해야 됩니다. 디렉션별로 하나씩.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학생이 학생과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랭귀지 애퀴션이 일어날 때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각 경우에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가 학생의 발화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세 가지 결과를 한다. 첫 번째는 뭐였다? The learner may simply repeat. 이게 핵심입니다. repeat이니까 뭐예요? 잘못된 발화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ot enhanced, enhanced output이 아니다. But 뭐다? pushed output. 왜냐면 CR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이니까 CR이 뭐가 된다? pushing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pushing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pushed output 나오기 바로 전에 하는 교사 발화를 push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피드백 또는
meaning negotiation strategy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이 clarification request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에서 clarification은 많이 나왔죠. meaning negotiation도 나오고 feedback에서 나오고 enhanced output에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올 것입니다. feedback이니까. second outcome은 뭐냐? reformulation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적인 성격이 있어서 타겟 폼은 아니야. 하지만 more advanced interlanguage form이네. 이게 뭐지? 이게 backsliding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 progressing 이라는 거죠. 뭔가 아는 애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히나 얘가 enhanced output이 아닌지를 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third outcome 무엇이냐? clarification request가 뭐다? 학생들하고 correct form. 그러니까 뭐야? 맨 처음에 incorrect한 interlanguage form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거는 incorrect form이지. 그게 아니라 correct form, 그러니까 그라마티컬한,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enhanced output은 뭐래요? Well learned grammaticalized their output인데 grammaticalize가 어떤 의미냐? either or입니다. 뭐? more advanced English form, 뭐야? outcome 2, target language form, outcome 3 하니까 꼭 타겟 그라마처럼 그라마티컬 폼이 아니라 그라마티컬라이즈드 폼은 그라마를 아는 사람이 냈을 법한 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enhanced output이란.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fall 해가지고 fold를 했죠. 이거 소리. 문제를 잘못 냈구나. 이거 문제 잘못 냈네. 미안하네. 이거 fold를 바꿨어야 되는데. 아니구나. fall. fold 맞죠? 잠깐만. 미안. 내가 지금 착각했어.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자, 이거 fall이니까 fail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fail이 써야 되는데 fail로 쓰지 않고 fold로 쓰는 건 ed라고 하는 over generation 한 거지. 그러면 제너럴라이즈 한 거니까 뭔가 머릿속에 제너럴라이즈 된 룰이 있다는 거네. 그치? 그 오버 제너레이션이 여기서 지금 백슬라이드로 나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seems ungrammatical 하지만 프로그레싱한 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have를 그대로 have로 썼잖아. 그럼 리피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enhanced output이 아닌데 얘는 enhanced output이다. 당연히 여기다가 뭘 써도 fair을 써도 enhanced output이다. enhanced output 두 가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실수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 2는 2번, 1번이다. 왜냐? 이게 나왔잖아. modified initial official substituting for. 그래서 여기 fold만 쓰면 이게 B에서 evidence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modified initial utterance 했다는 것은 A에 나온 것이니까 substitute 자체만 들어가도 되는데 fold라고 하는 예시를 쓰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고 이것이 뭐다? 이거를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이 그냥 fold라고 썼으니까 second이야 라고 했는데 fold가 왜? fold가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ungrammatical해 보이지만 하지만 얘는 액퀴션 단계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인터랭귀지 폼이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하죠. 이걸 안 쓰고 fold만 쓴다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쓰면 문장 전체를 다 썼다는 것이 지금 이 선생님이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프린스를 더 프린스라고 리피티션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답을 썼는지 모르니까 딱 꼬집어서 뭐가 프로그레스된 폼인지 레이터한 폼인지 나타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리핏이니까 have to를 리핏했다 그냥만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출문제 잘 나왔다. 여기 보세요. 지금 U-shaped learning의 백슬라이딩이 정답인데 백슬라이딩이 선생님은 에러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좀 undesired된 그런 아웃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우리 미즈 김 선생님께서는 now that I think about it, he is probably progressing 한다고. 그 인터랭귀지 발달 단계에서
더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레싱인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seemingly 하기에는 ungrammatical, but it is progressing. His language ability is progressing. The evidence is fold.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2023년 문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시간을 좀 잘 지켜서 오늘은 앞에 이제 인트로더션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시간 안 지키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최준호 선생님 너무 싫어하셔서 최준호 선생님 시간 딱 지키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다음부터는 짧게 하고 다음에 라이팅 세미나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라이팅 세미나 시간에 더 추가적인 그 이제 피드백이랄지 또는 해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평일이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들으시고 또는 카톡 미크1024 저한테 연락 주시면 24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